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놓고 정치권에서 4대강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4대강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이번 물난리를 더 잘 막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진석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했었죠.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MB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못했던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섬진강 피해 지역을 찾았더군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김종인 위원장도 섬진강 피해가 큰 것은 4대강 섬진강이 빠졌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서른 의원은 낙동강 뚝이 터진 것은 4대강에 보를 설치한 것 때문에 그렇다. 이 보가 오히려 홍수 피해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거죠. 4대강 폐해가 엄청난데 무슨 어처구니 없는 소리냐. 윤건영 의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4대강 논쟁이 지금 나올 때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게 맞을까요? 정말 4대강 사업이 잘 마무리됐으면 물난리가 이렇게 안 났을까요? 그랬을까요?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죠. 모처럼 와서 보니까 감기도 무량하지만은 보니까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하고 이 지역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옛날에 내가 그 서울시장 때 여기 물이 넘쳐나가지고 이 물이 더 넘치면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생각을 좀 했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참 마음이 떳떳하고 좋습니다. 아주. 홍수 피해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의 영향이 어떻냐 이런 것이 좀 정치권 평가가 갈리잖아요.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 섬진강이 그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뭐 다행으로 생각하던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결국은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통합당은 홍수와 산사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MB 때 섬진강도 했다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는 등 4대강 예찬론을 다시 들고 나오며 수해마저 정부 비난의 소재를 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산사태와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잇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4대강 예찬론의 낡은 레코드를 들며 재난 피해마저 정쟁화할 것이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4대강 사업 전에 섬진강을 포함해서 4대강 이역에서는 제방이 범람한다든지 물그릇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예. 뭐 홍수 소통 공간인데 예. 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홍수 피해를 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4대강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보는 그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든다. 그래서 영산강의 죽산보라든지 이런 보들은 철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 오히려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고랑에다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떤 구조물을 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 큰 거 하나 하면 물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는 홍수를 저감시키는 구조물이 아니고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정혁진 변호사, 감사원도 지난 2018년에 홍수 피해, 그러니까 4대강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영원이다 이런 결론 내놓지 않았던가요? 근데 그 감사원 그 지적이 맞는가 하는 생각은 사실 좀 들어요. 왜냐하면 뭐 조금이라도 효과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그 제 생각인데 4대강 한낙연금이거든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섬진강 빠졌죠. 2015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4대강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현대에는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홍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홍수를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였거든요. 지금 저는 그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4대강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이야기에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재를 막을 책임은 정부하고 여당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기치 못한 역대급의 수재가 특히 이제 섬진강이나 뭐 낙동강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발생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왜 지금에 와가지고 4대강 이야기 하느냐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치수를 갖다 잘못한 측면이 어디 있었을까? 4대강 때문에 낙동강 보가 무너졌다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 정부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반성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자꾸 남이 탓하는 건 저는 별로 보기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남의 탓을 누가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 양문석 기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남 탓 먼저 이제 때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라고 그 해명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산림청이 해명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대표가 때렸는데 아까 그 이낙연 전 총리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섬진강 딱 터지니까 섬진강만 안 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봐라. 예. 그랬는데 바로 뒤에 낙동강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동강이 더 침묵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많은 녹조 현상과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정무적 감각에 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 홍수와 인명피해와 수많은 재산과 생명이 이 수몰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논의를 정쟁적 논의로 끌고 갈 이유가 있었던가라는 부분을 첫 번째 따져야 되고 두 번째 남 탓이 아니라 4대강 보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산림청에서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정부에서 대답을 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대책과 그다음에 그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직접 지적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장성철 소장, 정진석 의원이 왜 4대강 얘기를 꺼냈을까요? 본인 지역구에 거기 있는 보를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보를 이제 무너뜨리겠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진석 의원이 가서 막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또한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어느 정도 이제 기여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아주 적절한 지시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례 없는 폭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홍수 피해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분명 4대강 사업을 한쪽에서는 홍수 피해가 적었어요. 근데 하지 않은 섬진강 지역에서 이렇게 홍수 피해가 이례적으로 큰 것은 4대강 사업이 과연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에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 기여도가 제로라는 것은요. 10년 동안 홍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홍수를 제어하는 기여도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이 폭우와 홍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았으니까 기여도를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지시를 잘 따라서 제대로 된 분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태양광 사업이에요. 산지에 있는 태양광 사업 때문에 산사태가 더 많이 났다라는 일각의 비판과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분도 함께 좀 면밀하게 조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과 관련해서 산림청은 지금 1%도 안 되는데 산사태하고 연관성 짓는 것이 좀 무리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요. 지금 이번 기회에 4대강의 보호가 홍수 조절 기능이 있는지 분석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재난 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댐의 관리와 4대강 보호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합니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사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알 텐데 네네. 느긋하게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에 야당이 반대해서 지천 사업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발언하셨는데요.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당시 야당과 시민당,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죠. 시민단체에서는 4대강이 아니라 홍수는 대부분이 지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천 사업을 해야지만이 홍수 조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던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자면요. 야당은 꼭 비판하고 정쟁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도 일어나고 이제 왜곡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저 같으면 차라리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극단적인 홍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하고 있었던가 차라리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낫지 과거 것을 어쨌든 잘못됐다고 국민적인 대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수영 네. 저는 지금 사실 4대강 논쟁이 굉장히 이게 과학적 논쟁이거든요. 사실은 감사원이 2번에 걸쳐서 이게 2013년과 2018년에 이제 홍수 예방이 아닌 이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사전 정지 작업 같은 거다라고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수 예방 목적이면 2m, 3m면 충분한데 왜 준설 6m까지 했느냐. 소형 보면 되는데 왜 중대형 소형부가 16개까지 가느냐.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 폭우 피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논쟁이 나왔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자, 피해를 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불확실한 정치적 논쟁에서 책임 규명이 반반으로 나눠질 경우에 이 국민들의 이 억울함과 이 비통함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오더라도 지금 시점에 나오면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잘 정리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피해의 원인과 책임 정확히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모적 국론 분열이 없어요. 저는 판단하다가 이게 국론 분열, 이게 후폭풍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치가 정책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 말씀대로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해야지 이게 나중에 국민들의 마음을 또 양분하지 않는 선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조사할 때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정말 4대강 논쟁을 과학으로 접근해야지 이 문제를 정치로 또 한 번 여야가 논쟁으로 갈 경우에는 결과가 나와도 또 국론이 반으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정치권 논쟁하는 건 지금은 나온 지 하루 됐지만 중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야가 이렇게 엇갈리는데 정기환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리가 났으면 그 난리가 난 현장에 정치인들이 가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돌봐주는 것이 일단 우선 아니겠습니까? 원인은 좀 이따 따져도 되고요. 저는 당 대표급에 있는 분들이 그 수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 국회에 계신 299분이 정말 자기 지역구든 아니면 자기 원래 고향이든 좀 찾아가서 주위 사람들 좀 손도 좀 잡고 또 성금도 좀 모아서 현장에서 이분들이 복구 작업하는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일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과학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저 문제가 어떤 원인이었는지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뒤에. 그러나 제가 이번 수해를 보면서 왜 서울의 도심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고 서울의 저지대 또는 산악 주변 또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농촌 지역 또 부산만 가더라도 원래 있던 저지대 그러니까 이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런 쪽으로는 왜 국가가 이렇게 돈이 많고 예산도 많으면서 그런 인프라는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지천 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골에서 사실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또는 귀농을 해서 뭔가 새로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좀 만들겠다고 하는 청년 농부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왜 우리 국가는 서울 시내에 아주 잘 돼 있는 인프라만큼을 만들어 놓지 못했느냐. 그렇다면 단순히 지천에서 뚝이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라 설사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활 터전은 최소한 좀 그 보장을 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4대강 문제의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 지구적으로 온난화 문제가 실제로 한 번 오는 태풍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피해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게 관리를 잘하는 일본도 지금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단 한 그루의 나무도 산에서 훼손하지 못하는 일본조차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면 결국 그 근본 원인은 지구온난화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대적 약자들을 우리가 어떤 이제 시스템으로 좀 보호해 줄 것이냐. 그리고 기왕에 이번에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분들한테
전액 보상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좀 피해 복구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는 여야 간에 논의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참 와닿는 말씀인데 쉽지 않죠. 정말 그런 인프라를 두루 다 갖추는 게 진정한 선진국인데 말이죠.